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뭔가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감동이 없는 공천 아닙니까? 한 위원장님, 기득권 공천 아닙니까? 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질문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무엇이라고 답변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장 사태하고 비견할 만한가요? 저희는 시스템에서 결과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보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공천과 질적으로 다르죠. 제가 이 당에 와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매일 보는 우리 김영동 비서실장도 단수가 아니라 경선을 합니다. 제가 눈 딱딱 감고 이거 하나만 해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관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신윤은 누굴 말하는 거며 컷오프를 누굴 말하는 걸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컷오프보다는 재배치, 중진회 같은 경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운영됐죠. 어떤 특정 계파를 기준으로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다? 전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각의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다.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국민의힘 공천에도 지금 감동이 있죠. 감동 있습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승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민주당 지지층은 과거에 199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고 정계 은퇴 연설을 했을 때 사실 거기서 많은 감동과 울림을 느꼈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시절에만 해도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바로 승복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2002년에 그 정동영 후보가 그 당시에 국민 경선을 완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에 감동을 줬던 것도 왜 그랬냐면 그 시절에는 경선 승복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김연아 전 의원 얼마 전에 사실 단수 공천이 번복돼서 컷오프가 됐는데도 승복을 하고 지금 김용태 전 의원의 선대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지호 전 의원도 조정훈 의원의 캠프에 찾아가서 포옹을 하고 승복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감동을 주는 장면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설화 경계령이 내려졌답니다. 설화 경계령.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지난 3일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한테는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섰어요.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일일이 문자를 보냈답니다.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잘못된 비유나 예시를 들지 않도록 특히 주의들 하시오. 주의들 해주세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요청했다. 일일이 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보냈답니다. 성일종 의원은 송구합니다.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를 냈고요. 자, 이제 선거가 이제 30여일 다가오면서 여야 간에 설악 경계령이 내려졌다. 이 말 한마디로 이게 선거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뭔가 또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CCTV 찍히는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 때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과 관련해서 한 발언과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데 이런 거죠. 정우택 의원이 아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잖아요. 정우택 의원이 이번 충북 청주 상당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과 다르다 이겁니다. 정호택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경선에서 이겨서 공천을 받은 건데 이재명 대표가 당수 공천 받았다.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호택 의원이 뭐 사과하시오. 뭐 이재명 대표 뭐 고소하겠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냈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소셜미디어에 사과를 했어요. 정호택 의원에게. 내가 단수 공천을 받은 걸로 잘못 알았어요.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우택 의원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일단락이 됐느냐?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번엔 나선 거예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아니 이재명 대표님. 이 대표께서 어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정우택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면서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국민의힘한테도 사과하세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 발언에 있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두 차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올린 건데 김용훈 대변인님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양당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공격을 해서 이번 총선을 이기겠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공세만 날리고 보는 그런 식의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 말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요?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돈봉투 후보는 심사 대상에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후보 대상에서요. 근데 지금 돈봉투 문제가 민주당에는 없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문제가 됐고 그것이 민주당의 도덕성과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킨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현역 의원도 구속이 됐고요. 전직 대표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돈봉투를 받지 않았다. 부인하고 넘어가면서 다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민주당은 그럼 자랑스럽게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인지 아마 그래서 국민의힘도 시스템 문제를 거론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요. 정말 양당은 이제 공천은요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정말 과장된 얘기들, 거짓말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정당한 시스템 공천입니다. 뭐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